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다들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수명을 다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폐차장에서 마지막을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폐차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걸 다 뽑아낸 뒤에 나머지는 잘게 부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 쓰레기를 태우는 건 안전할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폐차 쓰레기 소각의 안전성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고, 또한 에너지 회수를 높이기 위한 그 법률을 봤습니다. 안전한 조건 하에서 재활용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최근 폐차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 폐차 쓰레기를 태워 뜨거운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이화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연 기자, 지금 들고 있는 게 폐차 쓰레기 같은데 맞나요? 네, 보시다시피 자동차 안전벨트나 의자에서 떼어낸 쓰레기 조각들인데요. 이 쓰레기 조각들은 금속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게 부순 뒤에 태웁니다.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은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차 쓰레기 태워도 되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전주 제1산업단지. 100개가 넘는 각종 공장과 시설이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 커다란 굴뚝이 높이 솟아있는 시설에 무언가를 실은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시설 입구에 모여있는 사람들, 산업단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좀 이게 불만스럽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 이 시설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 회사에 뜨거운 증기를 파는 곳입니다. 뜨거운 증기는 폐타이어 조각이나 폐플라스틱, 하수 찌꺼기 등으로 만든 고형 연료를 태워서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소각 연료를 ASR, 자동차 폐쇄 잔재물로 바꾸면서 근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ASR, 자동차 폐쇄 잔재물은 폐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과 금속 등을 선별하고 남은 폐기물을 말합니다. 유가 폭락으로 고형 연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는 버려지는 쓰레기라 오히려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폐쇄 잔재물을 태워서 증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SR이라는 것들이 이제 연간 한 11만 톤 정도가 나온다고 조사가 됐어요. 한 30%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일반 소각 시설에서 버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했고 연료별 변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동차 폐쇄 잔재물을 태우면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을지 소각 과정은 안전한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연료 변경으로 인해서 배출물들에 대한 어떤 규제치가 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랄까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먼저 규명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소각을 갖다 해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주 시내의 대표적인 공단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전주에서 가장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면은 이 주변 일대 노동자들 전체에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도 자동차 폐쇄 잔재물은 유해물질이 많은 폐차 쓰레기라며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떼던 고형 연료보다 더 질이 낮은 그리고 유해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추정되는 자동차 폐쇄 잔재물을 떼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쁜 배기가스가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폐쇄 잔재물 ASR은 대체 뭐길래 주민과 노동자,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폐차장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승용차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엔진이나 타이어처럼 고철로 팔거나 중고품으로 쓸 수 있는 부품들을 떼어내고 각종 전선과 의자 등 차량 내장재도 분리해서 한쪽에 쌓아둡니다.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 나머지 차체와 부품들은 압축기에 넣어 납작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가죽, 플라스틱, 유리, 각종 금속 부품 등이 섞여 있는데 이것을 잘게 부순 뒤 녹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철이나 구리, 납 등은 다시 선별해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쓰레기, 이게 바로 ASR, 자동차 폐쇄 잔재물입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못 쓰는 플라스틱, 스펀지, 그다음에 뭐 흙먼지 같은 거, 우레탄,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죠. 증기 생산업체는 바로 이 폐쇄 잔재물을 연료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선별 과정을 거쳤더라도 ASR에는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각종 중금속이 남아 있습니다. 중금속이요? 미세하게나마 포함될 수도 있죠. 이게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게 자석으로 흡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딸려가는 거죠.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 폐쇄 잔재물은 대부분 땅에 매립했고 이 때문에 끊임없이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폐차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연간 12만 톤가량의 폐차 잔재물이 매립되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보도자료를 통해 폐차하고 남은 잔재물 ASR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수은이나 납 등 유해물질이 많은 ASR을 땅에 묻으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폐차 잔재물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에 노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육가크롬 등 중금속과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ASR에 함유된 육가크롬은 국내 토양 오염 기준의 190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100배가 넘었습니다. 납은 70배, 수은도 기준치의 4배가량 함유돼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노출돼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신경계와 신장 기능 장애, 뼈 손상, 생식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등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2008년부터 ASR 매립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많아 매립은 위험하다면서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며 ASR 소각은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ASR을 태워 열 에너지를 회수하면 당시 85%인 폐차 재활용률을 95%까지 높일 수 있다며 ASR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동차 폐쇄 잔재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업을 등록한 자는 적정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폐쇄 잔재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ASR 소각을 통한 재활용을 권장하면서 폐차 잔재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최근 3년 사이 전국에 15곳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77만 대가량이 폐차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차 잔재물 11만 톤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R 소각 과연 안전할까? 재활용 촉진법을 보면 열이나 증기를 생산하는 고형 연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폐기물 원료에 ASR, 자동차 폐쇄 잔재물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왜 제외한 걸까? 다른 부품에 비해서 ASR이 좀 유독물질이 많이 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법을 지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물질이 많다 보니 그걸 제외를 시켰고요. 유해물질이 많아 매립도 위험하고 고형 연료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폐차 잔재물. 환경부는 이 ASR을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하거나 연구한 결과 없이 소각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료 분석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업체마다 대기 배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가는 자가 측정은 있겠죠. 업체별로. 자동차를 만들 때 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있고 폐차 잔재물이 일반 폐기물과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그 제조할 때 중금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 공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유해하다 가면 지정 폐기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동차 폐쇄 잔재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교란과 갑상선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자동차 폐쇄 잔재물에 포함돼 있어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다는 연구. 자동차 폐쇄 잔재물에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있어 일반 소각 시설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의 그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약품들이 사용이 돼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이제 그 방염 처리나 난연 처리를 할 때 그 난연제로 사용되는 그 약품 중에 보면은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약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얘들을 소각을 할 경우에 그 염소로 인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고요. ASR을 태우고 난 뒤 남은 소각제에서도 구리와 납 같은 중금속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충북 단양에서는 한 재활용 업체가 ASR 안에 남은 금속 등을 재활용하겠다며 소각하려다 주민들이 유해성 문제를 내세워 반발하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유용한 자원인지 위험한 폐기물인지 ASR 자동차 폐쇄 잔재물에 대한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 되고 안전한 조건 하에서 재활용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안전을 담보로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선호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개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군산 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 시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일반 폐기물을 소각해 뜨거운 증기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자동차 폐쇄 잔재물도 소각 연료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쇄 잔재물 ASR을 소각하려면 법에 따라 먼저 자동차 폐쇄 잔재물 재활용 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쇄 잔재물 재활용업은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걸러내는 선별 시설 등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해성 여부나 뭐 위해성을 방지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혹시 없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폐자동차 부분은 이미 그 사전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사전 예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특별한 그 유해성 기준이 아니고 이 전자전기 법률은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거고 또한 에너지 회수를 높이기 위한 그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공단이 한 해 4차례 하는 점검도 재활용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활용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 부분을 실적 보고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얼마나 재활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분기로 저희가 실적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차 잔재물을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와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할까? ASR을 태워 뜨거운 증기를 생산하는 전주 시내 업체입니다. 커다란 집게가 자동차 폐차 잔재물을 소각 시설에 넣습니다. 2개의 소각 처리 시설에서 태우는 폐차 잔재물은 하루 90톤가량. 업체는 지난해까지 고형 연료를 소각했던 시설에서 그대로 ASR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소 효율을 높이려고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걸러내는 선별기만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연소 시설이나 뭐 대기 방지 시설은 당연히 이제 원래 있던 시설이고요. 뭐 새로운 시설을 설치했던 건 아니고 그거 그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부대 시설이 좀 추가됐다 그 정도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 수치는 TMS 원격 감시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됩니다. TMS는 저희가 그 법적 의무 시설이고요. 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그런 5가지 항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은 주 2주에 1회 해가지고 그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TMS로 측정할 수 없는 나머지 유해물질은 늘 감시할 수 없는 데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업체의 양심에만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판단입니다. 논란이 되자 전주시가 뒤늦게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중금속을 포함한 15개 항목의 유해물질 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에 보통 소각장에서 배출될 위험이 있는 다이옥신은 빠져 있습니다. 고온 소각로로 잘 유지하고 온도를 적정 온도로 700도 이상 유지하게 되면은 이제 다이옥신 같으면 이제 분해가 돼서 실제적으로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소 조건으로서 대부분이 그렇게 잡거든요. 다이옥신의 생성을 막는 걸로.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열이 식으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굴뚝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이옥신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각연을 해소하면은 가스 온도가 식겠죠. 다이옥신을 합성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대개 한 230도 요 근방에서 이런 전구 물질들이 있으면 얘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다이옥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측은 다이옥신이 생성될 수 있는 온도보다 굴뚝 온도를 더 낮추는 방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150도 그러니까 그 여과 집진 시설을 쓰는 이유가 다이옥신 생산 안 시키는 농도까지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굴뚝 온도가 제대로 식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고장이라도 나면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혀 모르는 폐기물이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데이터가 오버될 수가 있어요. 기준이 30분이다 그럼 30분 내에 막 약품을 더 투입하죠. 데이터 오버 한 번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고 조치 받고 뭐 2번, 3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ASR 소각 시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지난 2014년 울산시 질의에 대해 환경부가 답한 공문입니다. 고형 연료를 태우던 시설에서 ASR을 소각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어떤 시설로 해야 되는지 물었더니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전주의 증기업체가 보낸 같은 내용의 질의서에는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ASR 소각시설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그쪽 업무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회신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환경부조차 ASR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자치단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이 ASR은 뭐다 기준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러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허가를 보는 뭔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각제 관리는 어떨까?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폐차 잔재물을 태우면 소각제에도 중금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녹는 온도보다 소각 온도가 낮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재로다 나오죠. 소각제로. 보통 소각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눠 매립해야 합니다. 전주의 증기 생산업체는 ASR 소각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소각되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반출이 돼가지고요. 그 반출되는 즉시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송해가지고 매립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일반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시험 가동했을 때 채취한 소각제 시료를 한 차례만 검사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하고 공정이나 물량이 바뀌면 변경식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또 해야 돼요. 한 번 일반 폐기물로 지정되면 소각제에 대한 상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ASR 소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각되는 연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상시적으로 잘 감시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감시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SR 소각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배출되고 있는 그 배출 물질들이 실제로 우리 체내에 얼마나 유해한지 하지 않는지 이런 건 정확한 측정, 또 공신력 있는 곳으로부터의 정확한 측정이 좀 필요하고 알아야 어쨌든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내가 마시는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늘 불안 속에 사는 시민들. 자동차 폐쇄 잔재물, ASR 소각에 대한 불안감이 눈앞의 재앙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이 불필요한 공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내 건강을,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근거 없이 두려움을 부추기는 건 문제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따져보고 살펴보는 게 지나친 일은 아닐 겁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